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나 소설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브랜드의 멋있는 외면 속 숨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보며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드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2입니다. 오늘 방송을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왜 프라다를 입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1에서는 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의류 브랜드를 넘어서 더 다양한 브랜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오늘 함께 알아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잘 듣고 오늘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게일의 ABCDEFU. 오늘의 브랜드에 대한 퀴즈입니다. 이 브랜드는 세계 190개국에서 1억 3천만 명의 유료 회원을 가진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데요.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시장의 판도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다고 평가받는 미디어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는 킹덤, 위쳐, 인간 수업,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들이 연달아 화제가 되면서 점점 인싸 문화로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화에 끼려면 이 브랜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TV를 안 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브랜드가 있죠. 이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두 브랜드 중 먼저 알아볼 브랜드는 이 퀴즈의 답, 그리고 유튜브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퀴즈에 대한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여러분은 넷플릭스를 써보셨나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태어나 보든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리드 헤이스팅스, 바로 넷플릭스의 창업자죠. 1990년대 어느 날 헤이스팅스는 비디오를 빌려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비디오 가게에서 대여료를 내고 비디오를 빌려와서 정해진 기간 안에 본 뒤 다시 반납해야 하고 반납이 늦어지면 연체료를 내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런데 헤이스팅스가 비디오를 반납하는 걸 깜빡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연체료를 무려 $40나 내게 되는데요. 화가 난 헤이스팅스는 직접 비디오 대여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997년 홧김에 만들어진 회사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의 넷과 영화의 플릭스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헤이스팅스가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영화를 유통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디오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사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저장 매체인 DVD가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헤이스팅스는 이 DVD에 완전히 꽂히게 됩니다. 무겁고 부피가 크며 깨지기 쉬운 비디오보다 얇고 가벼운 DVD가 훨씬 배달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고객이 인터넷으로 대여 신청을 하게 되면 부직포 봉투에 담긴 DVD가 고객에게 배달되고 반환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자택 우편함에 넣으면 배달 직원이 회수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됐죠. 이용요금은 대여료와 연체료를 받는 방식이 당시 일반적이었는데요. 헤이스팅스는 처음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지만 특별한 발전이 없자 파격적인 변화를 줍니다. 바로 연체료를 없애버린 것이죠. 대신 한 달에 $20의 구독료를 받았는데요. 한 번에 3개의 DVD를 빌릴 수 있고 대여 기간은 반납점까지 무제한이었죠. 하지만 다음 DVD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이전 DVD를 반납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구독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아주 만족해했고 넷플릭스는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비디오 대여 사업 절대적 1인자는 블록버스터였는데요.
이 회사는 2013년 파산하게 됐고 넷플릭스는 경쟁 기업이 사라지고 나니 자연스레 업계 1위가 됩니다. 오늘의 브랜드 넷플릭스에 대해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알아볼게요. DVD 대여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을 넘기던 2007년 넷플릭스는 OTT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OTT란 오버 더 탑,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인데요.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로 유튜브도 OTT에 해당합니다. 넷플릭스는 2007년 당시 DVD 구독 고객들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다음 해인 2008년에는 DVD와 요금제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고객들은 광고를 통해 시간을 낭비하는 텔레비전을 떠나 넷플릭스로 갈아타는 코드커팅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2013년 유료 회원 수는 미국 최대 케이블 방송 HBO의 가입자 수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의 유료 회원을 거느리게 되고 2018년 5월에는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인 디즈니의 시가총액을 잠깐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다른 경쟁 동영상 서비스에 비해 콘텐츠 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시청자에게 영상을 본 뒤 별점을 매기게 하고 시청자의 선호 영상을 분석해서 다음 영상을 알아맞히는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덕분에 쓸데없이 많은 콘텐츠보다는 적지만 유용한 콘텐츠를 확보하게 됩니다. 2013년엔 넷플릭스가 직접 드라마 제작에도 참여하는데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작품입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가 대박이 나자 넷플릭스는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2019년까지 매년 20편 이상의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넷플릭스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생겨납니다. 칸 국제영화제는 2018년부터 넷플릭스 영화를 상영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영화란 자고로 극장에서 상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영화를 영화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은 1시 32분. 여러분은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의 브랜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창업자 스티브 첸은 1978년 대만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스티브 첸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 학교 선배들로부터 한 회사에 입사 권유를 듣습니다. 바로 전자결제 업체 페이팔인데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온라인 전자결제 시스템 기업이지만 이때만 해도 창업 초기였습니다. 그렇게 스티브 첸은 1999년 21살의 나이로 페이팔에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한 지 3년이 지난 2002년 페이팔이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서 스티브 첸은 20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게 되는데요. 같은 해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하게 되고 스티브 첸은 자연스레 이베이의 매니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베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스티브 첸은 자신만의 사업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 당시에는 너도 나도 캠코더를 들고 다니며 일상을 촬영하는 것이 유행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해 마이클 잭슨의 동생 자넷 잭슨이 슈퍼볼 공연 도중 실수로 가슴을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넷 잭슨의 영상을 돌려보고 싶어하고 스티브 첸은 여기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올리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웹사이트, 유튜브가 탄생하게 되죠. 유튜브의 유는 모든 사람, 튜브는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뜻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시청자이자 제작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2005년 2월 15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피자 가게 2층에 유튜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그해 4월 23일 유튜브에 첫 동영상이 업로드되는데요.
유튜브 창립 멤버 조듭카림이 올린 미 앳 더 주라는 영상입니다. 업로드된 지 17년이 넘은 이 19초짜리 영상은 2억 2천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사실 유튜브는 시작부터 쪽박의 길을 걷습니다. 이용자가 스티브 첸, 조드카림, 체드 얼리 이렇게 상업자 3명이 전부였는데요. 유튜브 초기 모습은 성별과 연령을 입력하는 칸이 있었는데요. 당시 hotor.com이라는 사이트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사진을 올리면 다른 이용자들이 매력을 평가하는 마치 아만다 가입 심사 같은 사이트였는데요. 스티브 첸과 친구들은 hotor.com의 동영상 버전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폭망하고 말죠. 새 친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이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컨셉을 바꾼 뒤 이용자는 급증하기 시작하죠.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유튜브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2005년 9월 유튜브 최초의 100만 뷰 영상이 탄생합니다. 바로 호나우지뉴가 등장하는 나이키 광고 토우 오브 골드인데요. 이 영상이 대박이 나면서 유튜브는 세계적인 사이트로 주목받게 됩니다. 2006년 7월 유튜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6만 5천 개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하루 동안의 조회수가 1억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당시 가파르게 성장하는 유튜브를 눈독 들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의 첫 미팅은 야후와 가지게 됩니다. 야후의 공동 창업자 제리 양은 스티브 첸과 같은 대만 출신이었는데요. 그래서 첫 미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 스티브 첸은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를 만나는데요. 그리고는 유튜브를 구글에 넘기기로 결정하죠.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스티브 첸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스티브 첸의 표현을 빌리면 구글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후와 구글이 유튜브를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인 야후의 CEO 테리 시벨은 유튜브를 15억 달러에 인수한다면 언제쯤 돈이 될지 궁금해하는 인물이었고,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돈보다 유튜브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인수 후에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가 구글을 만난 지 5일 만에 15억 5천 달러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세계 곳곳의 이용자들이 매일매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동영상의 양은 정말 엄청났는데요. 이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유지 비용에 비해 초기의 유튜브 수익 구조는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2009년까지 매년 4억 5천만 달러, 약 5천억 원의 적자 상태를 유지하죠.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유튜브가 곧 위대한 광고 전략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2008년 유튜브를 통해 광고주들이 직접 광고를 제작하여 올리는 브랜드 콘텐츠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2년 뒤인 2010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고는 지금의 유튜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2일 유튜브 사상 최초의 10억 뷰를 달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쓴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죠. 이 영상은 2년 뒤 최초로 20억 뷰를 달성하게 됩니다. 2017년 8월에는 최초로 30억을 돌파하는 영상이 탄생하는데 바로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영상은 2개월 뒤 최초로 40억을 돌파하고 2018년 4월 5일 최초로 50억을 달성했으며 현재 조회수는 무려 78억 뷰입니다. 이상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유튜브의 숨은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유성은의 Be OK. 다음 주 방송에서 다룰 브랜드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이거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다고들 하는데요. 명절이면 집안 한쪽에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절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고급스럽게 포장된 선물 세트로 팔리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싸구려 통조림으로 취급받고 있는데요.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서 이 녀석이 인기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세요.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다음 주에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들고 올게요. 그때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화요일 점심 1시 10분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2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황서연, 진행의 저는 백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